11번째, 접지란 무엇인가? 또 접지는 왜 하는가? 그러니까 요 지금 주제는요, 접지가 무엇냐? 그 다음에 실제로 접지는 왜 하는지. 자, 일단은 접지는 왜 하겠어요? 접지하는 이유는 어떤 전기 기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없게끔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지가 어떻다는 거냐? 지금 요 그림 보면은 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그죠? 요 세탁기 이제 세탁하려고 이제 어머님이 요 세탁기를 만지겠죠. 자, 그러면 요 세탁기 안에 회로가, 전기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가정용 220V 쓰고 있죠. 220V 상당히 위험한 전압이에요. 그랬을 때 요 세탁기 안에 가장 핵심인 게 이게 전동기죠. 모터. 그럼 요 모터가 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세탁기 만들 때는 이 전기 회로하고 요 세탁기 외암하고 기계의 껍데기하고는 절연이 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절연 배웠죠. 근데 요 세탁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사용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요 절연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요 선과 회로하고 요 겉에 세탁기 위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누전이라고 그래요. 누전. 그러니까 누전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어떠한 전기 회로와 다른 금속체하고 연결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 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전 사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누전이 됐단 말이야. 그럼 누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전이 되면 요 누전 전류가, 그죠? 회로 전류가 이 세탁기 외암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몸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땅으로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220V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도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심지어는 사망사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느냐? 이렇게 누전이 되는 거는 우리가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요, 반드시 접지선이 있어요. 제품 나올 때. 그러면 이 외암을, 우리가 외암을 끌고 와서 땅 속에다가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접지라고 그래요. 접지. 그때 접지할 때 이 봉을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접지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암을 접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접지를 하는데 접지하면 사람한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죠. 왜 그러느냐? 지금처럼 이런 누전 사고 나서 누전저가 흐르더라도 사람 몸속에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연결된 접전 통해서 땅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전류는. 그러면 왜 사람 몸에는 안 흘러요? 사람 몸은 지금 요 접지봉은, 접지선은 저항값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이 없는 상태야. 약간의 저항이 남아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저항을 0이라고 취급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러면 이 접지회로는 저항값이 0이고 사람은요? 사람은 저항값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사람 몸속에는 요 저항값이 있는데 요 저항값이 몇 ohm이냐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들은 한 1000ohm 정도 나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의 몸속에 접지 저항값이 큰 거죠. 저항값이 내부 저항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기준으로는 얘가 한 500ohm 정도 나와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몸집이 작으니까 저항값이 작게 확보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보통 500에서 1000ohm 정도 저항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접지 회로는 저항값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전류는요? 전류는 저항값이 큰 쪽이 아니고 전류가 작은 쪽,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누전사고 난다 하더라도 이 누전 전류는 사람 몸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접지선 통해서 흐르니까 사람 몸에는 전혀 어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아시겠죠? 바로 이게 바로 접지하는 목적이야. 자, 그러면 접지를 왜 하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기계 기구에 어떤 문제가 돼서 누전 같은 회로가 조건이 성립할 때 사람 몸에 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설치한 접지선에 전류가 흘러버서 사람 몸에는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접지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사람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사람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기계기구는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계기구 사면요, 어떤 전기기구 사면은 항상 이런 교류 공급해주는 어떤 플러그가 있는 거 하면 요 뒤편에 보면 이렇게 녹색 선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녹색 선으로 해서 기계기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어떤 기계기구든 접지선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 반드시 녹색선으로 설치하게끔.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여러분들 실기 공부하실 때 실기의 문제 풀면은 접지선은 무슨 선으로 하는가? 녹색선.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교류 공급하는 이 선은 무슨 선으로 하는가?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야.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전기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켜줘야 돼. 안 그러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요, 색깔을 틀리게 하면은 혼동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녹색선을 갖다가 우리가 전원을 하면은 녹색선을 접자게 돼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하나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선은 하얀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특별하게 접지선은 녹색선으로 통일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접지를 배웠는데, 자, 그 다음 내용. 좀 전에 때도 원리 그대로. 접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 왼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 기구를 갖다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야. 지금 접지를 안 했어요. 접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어떤 기구가 절연물에 문제가 돼서 누전이 발생하면, 자, 보세요. 요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네. 흘렀는데 접지를 하지 않고 누진이 됐다 쳐보자고요. 그럼 누진이 되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여긴 절연물이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통에서 이런 식으로 누전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감전사고로 잘못하면 사망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기기의 외암을 접지한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접지했잖아요, 지금. 접지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누전이 된다 하더라도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누전이 됐단 말이야. 그죠? 누전이 되면 외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외암 쪽으로 가면 이 접전 통해서 방전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기기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기기는 외암을 접지한 경우. 아마 이런 접지 회로에 대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 실기 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실기 때는 이런 내용을 자주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접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원리를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우리가 참새는, 그죠? 참새는 전기선에 앉아도 죽지 않죠. 그죠?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좀 전에 했던 접지의 원리야. 어떤 전기의 원리죠.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참새나, 그죠? 뭐 비둘기 앉았다. 조그만 새가 앉았다 그러면 그 참새는 크게 작기 때문에 요 전선의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걸쳐서 앉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한쪽으로. 그러면 왜 참새는 전선에 앉았는데도 죽지가 않을까? 바로 좀 전에 했던 접지 원리가 비슷한 거야. 즉,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선에. 그죠?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전선 통해서도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참새 통해서 이렇게 해서 흐를 수 있잖아. 근데 참새도 내부장이 있거든요. 사람보다는 내부장이 작겠지만 분명히 저항값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란 것은 이 전선 타고 흐르는 게 빠른 거지, 쉽게 흐르는 거지, 이 어떤 저항값은 참새 몸통에서 흐르진 않겠죠. 그죠? 즉, 이 원리죠.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 분배라는 게 있는데, 전류 분배는 뭐냐? 얘가 R1이고 얘가 R2야. 지금 두 개의 저항값이 병렬이잖아요. 그랬을 때 회로 전체 I가 흘렀을 때, 자, 이쪽에 참새요. 참새는 이거는 저항값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겠죠. 그죠? 몇 옴인지 나올 거야. 근데 전선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선은 저항값이 거의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저항값이 없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요 참새의 몸속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한다면, I1은, 이건 제가 회로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전류가 분산돼서 흐르는데, 어떤 식으로 분산돼서 흐르느냐? 참새 몸통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보면, R1 플러스 R2분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반대 저항이 들어가죠. R2의 전체적으로 I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참새는 안에 내부장이 크고, 요 전선, 요 다리 사이의 저항값은 거의 0이거든요. 즉, 요게 0이란 얘기지. 참새 저항값은 어느 정도 나올 테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식 자체가 어떤 값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분자가 0이거든요. 따라서 참새 몸속에는 0A로 흐른다는 얘기죠. 0A로 흐른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새라도 지금처럼 이런 어떤 황새, 커다란 새는 이 전선 양다리, 양 전선 사이에 이렇게 다리 걸쳐서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쪽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전류가. 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커다란 새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서 결국에는 이런 새 같은 경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면 왜 전선줄에 참새는 안 죽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원래 새는 안 죽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무식한 얘기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죠. 이런 새는 죽어요, 지금. 이렇게 앉았으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선줄에 그 독수리 같은 거 있잖아요. 대머리 독수 같은 게, 감전사고로 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독수리라든가 이런 게 드무니까 맨날 우리가 보는 게 참새고 그러니까. 그죠? 예, 새가 죽고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첫새 중에서도요, 이렇게 전선줄에 앉아서 죽는, 감전사고로 죽는 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참새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이거지. 이게 전선줄, 그 배전설로 앉아있는 거 보면 안 죽거든요. 쭉 널려 앉아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전기 원리 적용한 거지, 뭐, 새가 앉았다 해서 뭐 안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 같은 거 어떻게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점까지 고의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이 전선을 갖다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한쪽 선에서만 잡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 죽어. 왜? 이 전선의 저항값 작은 쪽으로 다 흐르지, 사람 아까 내부 저항이 몇이었어요? 한 1000옴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몹속에는 흐르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잡으면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새처럼 같이 죽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은 왜 전기사고로, 감전사고로 많이 죽어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새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지는 않거든. 보통 작업하다 보면 반드시 땅을 밟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 속에 통해서 이렇게 사람 몸 속에서 흐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내용은 접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접지라는 거는 어느 회로의 일부분하고 대지, 땅하고 연결하는 것 갖다 우리가 접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